출발. 자, 이제 오늘 NBA 두 접이었죠. 두 접 가운데 주력만 조금 들고 가는 내용이었었는데 뭐 필라델피아 골스 마인까지 조금 들어와줬던 내용이었다. 좀 더 먹었어야 되는데 조금 아쉬웠습니다. 오버 패턴이 조금 문제가 좀 있었고요. 뭐 이제 또 중승부는 또 이번 달 역시 5번의 중승부가 있었습니다. 중승부 가운데에서 뭐 또 나름 또 4번의 흐름이 상당히 또 좋았고요. 지난주는 또 4번 접근했다가 뭐 한 차례 도르트문트 때문에 약간 조금 확률은 80%, 역시 또 4승 1패를 조금 기록하고 있다. 오늘 또 중승부입니다. 중승부를 한번 또 조금 조져보셔도 조금 좋은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전력과 대한항공의 경기부터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로 일단 한국전력과 대한항공 한전 최근의 경기들이 조금 2연패로 조금 주춤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공격이 문제요. 한전은 지금 현재 뭐 베논이나 이런 쪽에서 수비 밸런스 좋고 약간 리시브도 작년보다 조금 개선이 됐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공격에서의 임팩트가 살짝 조금 아쉬운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상당히 또 문제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나마 또 베논과 함께 또 무상일칸이 또 합류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블로킹이나 뭐 또 최근에 또 수비에서의 퍼포먼스는 상당히 또 개선의 요소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이런 부분들은 저는 약간 긍정적으로 조금 보고 있어요. 김정호가 조금 더 잘해줘야 돼. 김정호나 이런 자원들의 임팩트가 조금만 더 올라와가지고 서재덕이 조금 부진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문제인데요. 예, 조금 멤버 구성에서는 좀 최근의 컨디션은 그래도 조금 예전보다 확실히 조금 개선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무엇보다 시즌 맞대결은 3전 전수로 한국이 우세요. 대한항공이 조금 우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고, 직전에 또 KB 또 경민체육 또 체육관에서 펼쳐졌던 원정 일정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에 연패 리듬감을 조금 탈출하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무엇보다 대한항공 지금 현재 부상 여파가 여전히 큽니다. 정지석의 부상 이슈도 상당히 또 아쉬운 내용이고요. 임재원까지 조금 부상을 당하다 보니까 최근에 대한항공의 경기력들, 최근 이제 연패, 지난 경기까지 포함해서 봤을 때 4경기 동안 경기력을 조금 보자고요. 그렇다면은 공격 성공률이 지금 현재 뭐 좀 꼴찌입니다. 리그 또 전체적인 팀 중에서 4경기 동안은 공격 성공률이 꼴찌고요. 서브도 5위고 블로킹도 6위로 지금 떨어져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대한항공이 정상적인 컨디션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최근에 한전 같은 경우는 최근 경기 4경기 동안 봤을 때 블로킹 지표가 또 3위까지 또 올라와 있고요. 서브에서 또 2위까지 조금 기록해주고 있을 정도로 지금 현재 베논의 서브 퍼포먼스도 상당히 또 무시할 수 없는 경기가 조금 되고 있다는 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이 경기는 약간 거의 비슷한 동배당에 또 대한항공이 조금 잡혀 있는데, 무엇보다 이제 무사밀칸이 또 합류를 하고 나서는 첫 맞대결을 펼칩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확실히 조금 지금의 전력이라면은 한국전력에 손을 조금 들어줄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일단 요 경기는 한전 역배, 한전 프렌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시더라도 좀 아시안 쿼터제 용병과 함께 용병 2명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아무래도 또 한국전력에 손을 조금 들어줄 수 있다는 점이고, 거기다 또 대한항공이 또 러셀이 있긴 하지만은 러셀은 기복이 되게 심합니다. 물론 서브에서의 강점을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공격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좀 남는 친구죠. 그러다 보니 솔직히 또 뭐 용병이 또 하나지 따지고 보면, 그지? 뭐 그런 내용들 공격에서의 퍼포먼스가 조금 부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한전 사이드로 조금 일방적인 그림들을 조금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 경기 약간 역배 플랜 또 가능성 조금 보이는 경기고요. 186.5 기준점에서는 조금 언어바가 좀 고민이 되는데, 요 경기는 조금 저는 언더사이드, 물론 양 팀들의 매치가 뭐 나름 또 뭐 세트가 조금 길어졌던 내용들도 좀 있긴 하고, 뭐 최근에는 또 3대 0으로 대한항공이 압살을 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인데, 뭐 그때 당시에 대한항공의 컨디션이 아니라는 점, 그런 부분들 조금 고려했을 때는 전 요 경기는 186.5 기준점 언더도 충분히 또 고려해 보셔도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항공 역배, 항공 프렌 가능성 조금 좋게 보고 있어요. 그런 식의 접근 포인트 한번 또 고려를 하시면은 충분히 또 리듬감이 될 수 있다. 무사일칸이 또 합류한 한전이 처음으로 대한항공을 맞대결을 펼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흐름을 조금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다음 경기는 또 GS 칼텍스와 대전 정관장의 경기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뭐 GS 칼텍스는 지젤 실바의 컨디션이 무엇보다 조금 중요하죠. 그죠? 실바의 컨디션에 따라서
일단 경기력이 또 좌지우지 되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그런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실바가 압도적으로 또 팀 분위기를 실바와 아이들 이렇게 조금 끌고 가고 있는 내용인데요. 지난 경기가 또 어떻게 보면 또 15일 날 경기를 치르고 최근에 2연패를 조금 당하고 있긴 하지만은 어떻게 또 5일 만에 또 경기를 치른다는 점들은 오늘 경기는 실바의 컨디션은 조금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도 충분히 또 추론을 해볼 수 있는 패턴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요 경기는 실바가 5일간 또 어떻게 보면 또 휴식을 조금 취하고 일단 경기를 또 뛴다는 점들은 조금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실바의 컨디션에 따라서 좌우가 될 수 있다. 정관장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지금 이제 4연패를 당하고 있죠. 4연패 기간이고 올 시즌 원정 성적도 지금 이제 전체 팀들 중에서 제일 꼴찌입니다. 그럴 정도로 원정에서의 경기력들이 상당히 또 기복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또 염혜선이 또 복귀를 했지만은 경기력이 또 원활하지 못하고, 또 인쿠씨가 또 합류를 했지만은 역시 고질적인 리시브 불안들이 조금 있는 팀이 역시 지금 현재 정관장이란 말이에요. 공격이 잘 되려면은 역시 또 어떻게 보면 승리를 하려면은 리시브가 돼야 되는 게 배구입니다. 근데 리시브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최소현 세터가 또 계속 기복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조금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죠. 그렇게 일단 접근이 되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정관장은 좋은 경기가 조금 나올 수는 없다는 점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승 1패로 또 시즌 맞대결도 GS 칼텍스가 또 앞서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특히 또 장충체육관 홈에서는 상당히 또 강한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또 지난번 또 홈에서의 매치는 3대 0으로 GS 칼텍스가 대전 정관장을 압살을 했다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전 이 경기 충분히 또 GS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또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실바의 서브 타이밍에 급격하게 흔들리는 정관장의 리시브를 조금 고려한다면은 요게는 약간 일방적인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하시면 될 것 같다. GS 칼텍스 5일 만에 경기라는 점도 상당히 또 긍정적이다. 용에는 약간 179.5 기준점, 언더도 역시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S 사이드, 언더 사이드 이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입니다. 일본과 한국의 경기입니다. 자, 일단 어떻게 보면 매국 배팅이냐, 애국 배팅이냐, 이런 부분을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예전에 멤버 구성 일단 이제 또 양민혁이나 이런 친구들이 조금 버티고 있었고 배준호가 버티고 있었을 때는 최근 일본과의 매치에서는 또 한국이 조금 우세를 보였던 부분들이 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멤버 구성들이 이제 약간 이번 대회에 또 참여를 또 안 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성인 국대로 조금 이제 또 승격이 나이가 들면 또 승격이 되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발생을 하다 보니 지금의 일단 대한민국의 멤버 구성은 예전에 U23 멤버 구성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 그럴 정도로 최근 밸런스가 그렇게 조금 좋지 못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특히 또 수비력에서 차이가 현격합니다. 물론 또 일본도 요르단전에서 우린 또 그 경기를 일본을 조금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1대1의 무승부 한 골을 먹히긴 했지만은 지금 현재 예선부터 해서 4경기 동안 1실점밖에 없어요. 그럴 정도로 일본은 수비력에서의 탄탄한 밸런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고, 후리와 수슈스케나 이런 자원들이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또 선수층에서 일단 얘들은 일본의 최대 강점 뭐냐? 역시 또 선수층입니다. 밑에서 일단 커오고 있는 이 친구들도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또 해외파들이 상당히 또 포진돼 있을 정도로 나름의 또 퀄리티를 조금 보여주는 친구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저마토로 지금 한국보다는 약간 체급이 조금 좋아져 있다. 우리나라 물론 또 충분히 또 저도 조금 응원을 하고 있고 마음적으로는 조금 그렇지만은 돈이 들어가는 내용에서는 참 조금 내용적으로는 조금 한국의 멤버 구성은 지금 현재 강상윤 빼고는 실질적으로 조금 좋아 보이는 멤버 구성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강상윤까지도 일단 부상을 당했지. 그러다 보니 지금 과연 조금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또 골키퍼 홍성민의 약간 조금 불안 요소들 이런 부분들 조금 고려했을 때 전 충분히 또 일본 사이드의 공수 밸런스를 조금 좋게 보시는 게 좀 좋은 느낌이 될 수 있다. 최근 맞대결은 한국이 앞섰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멤버 구성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한국은 지금 많은 자원들이 조금 빠져 있고 새롭게 커오는 친구들이 그만큼의 경기력들을 조금 못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일본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더 좋게 고려해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 오버도 좀 땡기긴 해요. 아무튼 이제 또 한국 수비가 워낙 또
불안해요. 지금 이제 조금 계속해서 실점도 조금 늘어났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이고, 뭐 매 경기 실점이죠. 뭐 이란전 좀 제외하고는 이란은 또 공격이 너무 안 됐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여기는 약간 오버를 조금 염두를 하시는 것도 충분히 또 고려 대상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아무튼 일본 사이드, 오버 사이드 여러분들의 선택지가 조금 들어가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간 경기 3경기는 조금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또 해외 축구 또 챔피언스 리그로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챔스 일정 같은 경우는 이제 상위권 팀들 역시 또 동기부여가 또 충만한 팀들이 또 있고요. 그렇지 못한 팀들이 좀 있는데, 자, 지금 현재로 일단 2경기가 남았어요. 2경기가 남은 가운데 8위까지는 역시 다이렉트 16강 진출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제 또 8위 안에 또 들어야 되는 동기부여가 조금 있는 가운데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 가운데 또 이제 첫 번째 경기 또 카일라이트와 클럽 비례의 경기부터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신 분들은 역시 또 추천 절차 계속해서 조금 눌러주시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와 또 구독 계속해서 조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누르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경기입니다. 카일라이트 지금 현재 36위를 달리고 있어요. 36위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또 승점 1점 1무 5패를 달리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또 저조한 가운데 있다는 점들을 조금 부정하기 어렵다. 지금 코펜하겐과의 또 승점 차가 지금 현재로 7점 차로 조금 벌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탈락 확정입니다. 탈락 확정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 무엇보다 이제 또 지금 현재 클럽 비례 같은 경우도 31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클럽 비례는 2경기 동안 나름의 동기부여를 조금 품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려워요. 어려운 내용이고, 수치상 가능성이 없진 않은데 정말 신락 같은 가능성이죠. 카일라이트 입장에서는 조금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 자, 이 부분은 이제 클럽 비례 사이드로 배당이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카일라이트 아시다시피 나름 또 이제 또 홈에서의 퍼포먼스가 또 나쁘지 않습니다. 카자흐스탄 팀의 또 퍼포먼스가 좀 있다 보니까 카자흐스탄이 대체적으로 약간 이제 또 인조 잔디를 조금 많이 써요. 그런 가운데 있다는 점에서 양 팀들의 일단 첫 맞대결이라면은 전 요 경기는 약간 조금 승패라는 조금 조심하실 필요는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클럽 비례도 물론 이제 조금 전력상 우위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최근 챔스 본선 원정에서도 1승 4패로 또 상당히 또 부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고요. 뭐 지금 현재로 약간 이제 뭐 1군 골키퍼 3명이 오늘 전부 다 빠지는 내용이야. 골키퍼 3명이 전부 다 일단 부상으로 좀 빠지는 내용이다 보니까 골키퍼 파트에서도 지금 현재 상당히 또 클럽 비례는 조금 불안 요소를 조금 안고 있다는 점에서는 요 경기는 저는 약간 조금 승패 패스야. 승패 클럽 비례에 함부로 누르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상당히 또 클럽 비례 부상자들이 조금 늘어나 있고 수비진들의 균열이 상당히 또 심각한 가운데 있다는 점에서 요 경기는 오버가 우선이 돼야 된다. 아시겠죠? 승패 패스입니다. 전 요 경기는 승패는 패스하시고요. 2.5 기준의 오버사이드로만 접근 포인트를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 고려해 보시길 바라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보데글림과 맨시티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데 구장은 아시다시피 또 여러분들 또 오픈되어 있는 구장이죠. 또 날씨도 추운데다가 지금 보데 날씨가 또 영하 1도입니다. 영하 1도로 상당히 또 추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다행히 또 눈 소식은 조금 없네요. 눈 소식은 조금 없지만은 일정 과연 또 어떤 식으로 일단 소화를 해낼 수 있을지 요게 조금 문제긴 합니다. 물론 또 이제 홀란드가 또 몰대 출신이다 보니까 뭐 또 어떻게 보면 상대 또 노르웨이 또 자국 또 원정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대 또 일단 긍정적인 요소를 조금 보여줄 수 있겠지만은 나머지 자원들의 활약들이 어떻게 일단 가미가 될 수 있을지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무엇보다 이제 맨시티가 팀 자체로서는 일단 노르웨이 원정은 또 처음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이제 사비뉴, 마르무시, 포든, 또 실바, 니코, 코바치치 그리고 또 누네스까지 지금 부상자들이 상당히 또 늘어나 있다는 점들은 과연 조금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양 팀들의 동기부여를 조금 보자면은 자, 지금 현재로 자, 무엇보다 맨시티 같은 경우도 상당히 또 동기부여는 조금 있습니다. 지금 4위자를 조금 달리고 있는데 나름 또 지금 현재 승점 확보를 조금 해야 이제 8위까지 남은 2경기 동안 조금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또 맨시티도 동기부여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맨시티는 이제 남은 일정이 조금 다음 일정이 뭐냐면은
홈에서 이제 또 갈라타스라의 또 매치업이 마지막 경기예요. 그렇다면은 저는 오히려 일단 오늘 요 경기 약간 일부 롯데가 조금 들어갈 여지도 있다는 점들을 조금 배제할 수 없겠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됩니다. 늘 또 맨시티 같은 경우 지난번에도 한번 또 약간 로테이션을 돌렸어요. 챔스 일정에서 조금 그랬던 내용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전 되려 일단 보데글림 지금 이제 32위를 달리고 있는 보데글림 사이드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 될 수 있다는 점들을 조금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또 보데글림이 또 홈코트가 인조잔디죠. 인조잔디 구장이라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일단 이제 오늘 경기 부상 여파와 여러 가지 조금 체력적인 최근에 박싱데이 여파 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하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보대 프렌이나 이렇게 한번 방향성을 조금 접근하시는 것도 충분히 또 좋은 리드감이 될 수 있는 경기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경기고요. 자, 그 가운데 또 요 경기 어떤 보데글림 입장에서도 단순하게 수비만 해서는 안 되죠. 지금 승점 3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3무 3패야 그런 가운데서 이제 또 승점 7점 코펜하겐을 추격하려면은 두 경기 전승을 거둬야 되는 입장입니다. 역시 또 공세적인 운영이 조금 들어갈 수 있고 보대 자체가 또 워낙 공격적인 팀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또 오버도 한번 염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리드감이 될 것이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맨시티는 오늘 경기 패하더라도 다음 경기 갈라타사라이전에서 홈에서 또 승리를 거둔다면은 충분히 또 8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요 경기는 약간 맨시티 조금 조심하시길 바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맨시티의 이번 일정 또 날씨 여파 보대 홈 경기 날씨 영하 1도입니다. 또 보통 밤 시간에 조금 펼쳐지기 때문에 더 추워질 수도 있겠죠. 체감 온도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약간 보대 프렌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역시 또 3.5 기준점 오버도 역시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렇게 한번 플레이를 조금 이어가 보시길 오늘 맨시티 주의보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2부 리그는 패스를 하겠고요. 1부 리그 경기들로 또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그 챔스 경기만 조금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알 마드리드. 자, 지금 7위자를 달리고 있습니다. 두 경기 남은 상황에서 또 리버풀과 도르트문트, 토트넘, 뉴캐슬의 추격을 좀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8위까지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일단 레알 사이드 동기부여가 상당히 또 큰 가운데 있다는 점이고요. 자, 모나코도 지금 현재 19위를 달리고 있어요. 19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모나코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승점 9점 어떻게 보면 또 약간 승점 관리만 조금 잘한다면은 충분히 또 어떻게 보면 또 모나코는 더 높은 순위를 조금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조금 뭐 상위권을 조금 도약하려면은 조금 이제 레알 원정에서 조금 공격적인 여파를 조금 끌어내기는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조금 발생할 수는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레알도 최근에 약간 시끄러웠어요. 그죠? 감독 변화도 조금 있었고 여러 가지 조금 팀 내 불화설도 조금 잠재우지 못했고 그런 가운데 있긴 했지만은 뭐 최근 또 레반테전에서 2등의 또 반등세를 조금 보여줬던 내용들. 반면에 또 모나코는 또 로리안과의 또 홈 경기 일정에서 3대1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 최근 이제 모나코가 부상 여파가 상당히 또 커요. 미나미노 부상이고 뭐 디아테 뭐 대표팀 차출 여파가 아직까지 조금 있었고 카마라도 아직까지 조금 합류가 안 되고 있고 살리츠, 마비사 또 흐라데키까지 지금 부상으로 좀 빠져 있다 보니까 부상 여파가 상당히 또 심각하단 말이지. 또 레알도 지금 현재 약간 수비진들 부상, 밀리탕이나 또 알렉산더 아놀드, 카레라스, 리디거까지 지금 부상으로 조금 빠져 있는데 전반적으로 뭐 리디거는 조금 부상 당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내용인데요. 일단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또 한번 또 레알 사이드 공략을 조금 해보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또 최근에 또 모나코가 약간 라리가 원정에서 늘 고전했던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약간 또 리그 상승 관계에 또 체급 차이가 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부상 여파에 또 밸런스도 좀 모나코 쪽이 훨씬 더 좋지 못한 상황이라서 뭐 스쿼드 상으로도 일단 역시 레알의 우세를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오늘 레알 승리를 거둔다면은 다음 일정이 또 벤피카 원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홈 경기만큼 반드시 잡고 8위 안에 16강 진출을 확정을 시킬 수 있는 경기가 돼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 충분히 또 레알 사이드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를 고려해 보시길 핸디는 여러분들이 한번 또 잘 골라보십시오. 잘 골라보시면은 조금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두 팀 다 약간 수비는 조금 불안한 상황입니다. 레알도 그렇고요. 뭐 지금 현재로 모나코도 조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 약간 3.5 기준점의 오버도 충분히 또 고려 대상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또 양 팀들의 맞대결이 워낙 또 난타전이 많았어요. 많았던 내용이었고 뭐 최근 6골도 났었고 4골도 났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의 수비 밸런스의 균열이라면은 충분히 또 오버를 또 염두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레알 사이드, 오버 사이드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인터밀란과 아스날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위권인데요. 자, 아스날은 지금 이제 승점 18점, 역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아스날 입장에서는 무리할 필요가 없다. 굳이 안 이겨도 된다. 물론 이기면 좋겠죠. 그런 내용이지만은 무승부만 거두더라도 자력으로 이제 16강 진출이 확정이 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뭐 또 상황에 따라서 나머지 팀들이 또 좋은 상황을 조금 못 만든다면은 뭐 그냥 또 16강 진출 거의 다 확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스날 입장에서는 오늘 약간 무리해서 공세적인 운영을 조금 보여줄 이유는 없다는 점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조금 들어가 있고, 인터밀란은 또 6위입니다. 6위 자리인데요. 어떻게 보면 또 인터밀란 입장에서는 그래도 약간 승점 확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또 필요한 부분인데, 무엇보다 또 남아있는 일정이 또 도르트문트 원정이다 보니까 역시 오늘 경기 반드시 또 홈에서의 동기부여를 조금 안고 있는 내용들이 좀 있다. 근데 아스날이 또 지금 현재로 EPL 내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1위 자리를 달리고 있는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은 올 시즌 최소 실점 1위 팀입니다. 역시 또 실점 수비가 좀 상당히 또 잘 되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뭐 인터밀란도 수비 밸런스는 또 나쁘지 않고 아스날도 수비 밸런스가 나쁘지 않은 그 가운데서의 매치라면은 전 요 경기는 약간 무승부 가능성 요렇게 한번 또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셔도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마 NBA는 또 내일 오전 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요 경기는 무승부의 가능성 절대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두 팀의 수비 밸런스가 일정 수준 조금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의 매첩도 양 팀들이 또 2승 2패로 또 팽팽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 그리고 또 작년 이제 약간 지난 이제 또 챔스 일정에서 인터밀란이 또 홈에서 1등의 승리를 거뒀는데 어떻게 보면 또 이 경기는 승패도 승패지만은 언더가 지금 배당이 좀 빠지고 있죠. 역시 언더사이드도 상당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무승부, 프렘, 아니면 또 2.5 기준점, 언더 이렇게 조금 고려를 해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리딩감이 되겠다. 아스날 지금 챔스 일정 약간 조금 힘을 빼도 되는 입장입니다.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굳이 또 무리를 할 이유는 없다는 점, 그 부분에서 탄탄한 수비의 양 팀들의 매치업이 될 수도 있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하셨으면 좋겠네요. 용기는 약간 언더나 프렌 아니면 또 무승부 이렇게 공략 포인트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경기입니다. 비아레알과 아약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아레알 지금 왜 이럴까요? 지금 예전에 또 에메리 감독 체제에서는 또 유로파의 또 황태자 이렇게 조금 불렸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 자, 지금 이제 비아레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리그 경기 보다는 지금 이제 상당히 또 내용적으로 처져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자, 지금 현재로 3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1무 5패예요. 1무 5패로 상당히 또 부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뭐 경기를 또 보셨던 분들은 또 계시겠지만은 챔스 일정 경기가 희한하게 잘 안 풀리고 있어요. 특히 또 최근에 또 뭐 FA컵 일정에서 조금 그랬고 유달리 컵 대회에서 지금 퍼포먼스가 조금 좋지 못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뭐 코펜하겐 또 홈에서도 코펜하겐 상대로 패배를 당하고 그지? 조금 그런 내용들로 과히 조금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 자, 그 가운데 또 아약스도 지금 문제가 많죠. 아약스는 그냥 리그 내에서 지금 실점이 상당히 또 많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뭐 공격 대비해서 좀 수비 실점들이 상당히 또 늘어나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최근 또 고웨드와의 또 홈 경기에서도 2대2 때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제가 또 좋아 보이는 거는 3.5바예요. 3.5바를 먼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내용이고, 두 팀들 자체가 지금 현재 비아레알도 오늘 경기 때 뭐 또 아요세가 또 일단 나올 내용이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양 팀이 이제 참맛대결을 펼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승패는 조금 어디로 튀어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경기는 승패를 조금 패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름 또 아약스가 또 라리가 원정에서의 조금 퍼포먼스를 조금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비아레알 동기부여 큰 가운데에서 최근에 코펜하겐한테도 패배를 당했다. 그 부분은 상당히 또 큰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요 경기는 저는 약간 승패는 약간 관망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한번 또 과감한 역배당 프렌도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우선으로 일단 3.5 기준점 오바를 먼저 고려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됩니다. 두 팀 다 지금 이제 챔스 일정에서 실점이 너무 많다는 점, 그리고 또 양 팀 다 오늘 경기 역시 또 패배를 당한 팀은 역시 떨어지게 됩니다. 뭐 지금 현재 신락 같은 희망이죠. 신락 같은 희망이 조금 남아있는데, 뭐 오늘 경기 패배 시 또 아약스가 승점 3점이긴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또 탈락이 또 유력해지는 입장이다. 오늘은 두 팀들의 난타전 조금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패는 저는 과감하게 조금 버리시거나 역배당이 나오더라도 조금 이변은 아닌 경기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게임이다. 토트넘과 도르트문트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토트넘 같은 경우도 지금 약간 순위상 11위를 조금 달리고 있기 때문에 리그에서는 개판을 치고 있는데 그래도 약간 여기서 챔스 일정에서는 나름의 또 승점 확보를 조금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이 뭐냐면은 아시다시피 5대 리그가 있긴 하지만은 그리고 약간 이제 영국 이 EPL 일단 이제 리그 퀄리티를 절대 일단 배제할 수 없는 챔스에서의 퍼포먼스가 조금 있었다는 점들을 조금 배제할 수는 없어요. 또 홈에서는 꾸준한 강세를 조금 보여줬고 최근에 또 도르트문트전에서 4연승이야. 4연승을 달릴 정도로 상대전에서 상당히 또 강한 면모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또 토트넘도 챔스 일정 홈 경기만큼은 16경기 동안 패배가 없어요. 16경기 동안 무패 행진을 좀 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 승패가 돌문 사이드로 보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잉글랜드 원정에서 약간 이제 계속해서 고전했어요. 도르트문트도. 물론 이제 자비처나 웨즈캄 빼고는 지금 풀 멤버 구성이기 때문에 도르트문트는 이제 약간 멤버 구성이 조금 완벽해져 있고 토트넘은 지금 이제 1군 멤버 지금 12명이 빠지는 경기입니다. 히샬리손도 또 부상을 당했죠. 그런 애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라인업의 돌문의 컨디션을 조금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전 이 경기는 도르트문트 EPL 원정에 늘 고전하는 팀이라는 점에서 바이에른 뮌헨하고 조금 퀄이 달라요. 그런 의견에서 이 경기도 승패는 과히 좋아 보이진 않는다. 다만 이제 2.5 기준점이라면은 한번 또 오버사이드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단 양 팀들 같은 경우는 포트제에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순위는 조금 확보해낸 상황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약간 8위 자리 진입을 조금 노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두 팀 다 역시 무승부보다는 공격적인 운영 형태의 경기가 조금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죠. 여기는 약간 오버를 먼저 생각하시고요. 승패라면 저는 약간 토트넘 역배가 나오더라도 이변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르트문트 EPL 원정에서 최근에 엄청난 고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토트넘 4연패예요. 토트넘 원정에서 4연패를 당하고 있다는 점 오바 먼저 생각하시고 토트넘 역배 후자로 한번 고려해 보시길 그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이제 스포르팅과 PSG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SG는 이제 3위 자리죠. 3위 자리를 조금 달리고 있고 오늘 이제 조금 승리를 거둔다면은 이제 조금 8강 진출 확정이 되는 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SG는 나름의 또 동기부여를 상당히 또 크게 또 품고 있는 팀 중에 한 팀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스포르팅도 지금 이제 1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조금 순위 확보를 했지만은 역시 승점 1점이라도 조금 추가를 해야 되는 동기부여가 역시 조금 포진되어 있다. 스포르팅은 지금 현재로 또 포르투갈 리그 2위죠. 14승 3무 1패로 사실 또 일단 리그 1패밖에 없을 정도로 또 나름의 또 패턴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양 팀들 이제 약간 매첩상 지금 이제 약간 스포르팅의 부상 여파가 조금 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약간 트링캉이 복귀를 할 예정이긴 한데요. 디오망드, 콰레스마 이런 자들 약간 수비진들의 결정들도 상당히 또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고 슐만이 지금 빠진다면은 오늘 징계로 빠지거든요. 슐만 빠진다면 공격 전개가 조금 어렵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과연 지금 현재 약간 좋은 리듬감의 스포르팅은 좀 될 수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현재로 약간 그 PSG가 스포르팅 원정은 또 처음이에요. 처음 떠나는 일정인데 요 경기는 약간 이제 PSG도 일부 부상자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은 전 충분히 또 일단 덴벨레나 뭐 최근에 또 크바라츠켈리아 이런 자들의 활약이라면은 일단 체급상 조금 더 좋은 리드감이 좀 될 수 있겠다. 또 챔스에 또 강해요. 챔스 일정에서 늘 또 PSG가 뭐 지난 시즌도 그랬고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저는 요 경기 충분히 또 파리 생제르맹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셔도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디는 여러분들이 한번 설정을 해보세요. 핸디 사이드는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보시길 바라겠고 지금 부상 여파를 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역시 조금 약간 스포르팅의 부상 여파가 상당히 또 클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하신다면은 파리 생제르맹 오늘 승리 시 약간 16강 다이렉트 진출이 확정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동기부여를 조금 더 좋게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3.5 기준점. 3.5 기준점에서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요 경기는 또 오바가 좀 땡기긴 땡깁니다. 뭐 양 팀들의 매첩이 최근에는 조금 없었긴 했지만은 뭐 두 팀 다 워낙 또 공격적인 운영들을 조금 보여주는 팀이다 보니 일단 요 경기는 오바도 충분히 또 노림수를 조금 고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흐름을 조금 잡아보십시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맨델리바르 감독이 또 버티고 있는 올림피아코스와 레버쿠젠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면적으로 순위를 또 봐야 됩니다. 자, 올림피아코스 29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9위다 보니까 남은 두 경기 동안 반드시 또 승리가 좀 필요하죠. 지금 이제 약간 코펜하겐과의 승점 2점 차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동기부여가 큰 가운데 있다는 점이고요. 레버쿠젠은 지금 20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0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또 남은 경기 내에서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승점 1점이라도 간절한 입장에 조금 놓여져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 역시 두 팀들의 동기부여가 맞물리는 경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올림피아코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근데 약간 경기력 자체가 최근에 맨델리베르 감독 체에서 또 나름의 또 타레미의 또 활약 이런 부분들 상당히 또 건재하게 조금 들어가고 있긴 하지만은 오늘 경기는 좀 좋진 않아요. 엘카비가 지금 부상으로 빠지고 야넴츠쿠도 부상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공격 자원들의 약간 부상 이슈를 조금 안고 있다는 점들은 과히 조금 좋아 보이지 않고 레버쿠젠 입장에서도 오늘 원정 일정에서 딱히 그렇게 무리를 할 이유는 없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레버쿠젠이 또 예전에 또 사비 알론소 감독 체제에서 상당히 또 닭공로를 조금 보여주는 팀이기도 했지만은 승점 확보를 할 때는 또 뭐 바이에른 뮌헨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또 슈팅 제어를 또 잘하는 내용들로 수비 밸런스 상당히 또 좋은 팀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조금 품고 있다는 점에서 전 이 경기는 일단 레버쿠젠의 조금 프랜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게 조금 어떨까 이런 생각 조금 들어요. 무승부보다는 요 경기는 조금 안전한 프랜으로 조금 공략 포인트를 조금 두셨으면 좋겠고 올림피아코스 오늘 약간 역시 말씀드렸다시피 타레미는 버티고 있습니다만은 공격 자원들 지금 상당히 또 빠져 있다. 요 경기는 약간 프랜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안전하게 한번 또 고려해 보시면은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올림피아코스 입장에서도 반드시 또 승리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 내용인데요.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오늘 경기 과연 또 일단 이 체급차를 조금 극복할 수 있을지는 조금 의구심이 들고 어떻게 또 오늘 약간 공세적인 운영이 조금 들어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언어바가 약간 조금 고민이 돼요. 언어바는 저는 약간 조금 패스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안전한 레버쿠젠 프렌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리딩감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는 코펜하겐과 나폴리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폴리가 지금 현재 약간 2승 1무 3패로 지금 7을 조금 달리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나폴리, 뭐, 지난 시즌은 이제 또 리그만 또 신경을 썼었는데, 보시면 이제 챔스까지 지금 넘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우승이었죠. 우승을 조금 했지만은, 약간 나폴리가 챔스 일정에서 경기력이 조금 좋지 못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지금 이제 나름 또 승리를 거뒀던 내용들도 과히 내용적으로 조금 좋지 못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 뭐 카나바흐전에서 2대0의 승리, 뭐 이런 부분들 조금 거뒀던 뿐이지 실제 원정 일정에서는 상당히 또 부진한 내용들 조금 보여줬습니다. 최근 또 벤피카 원정에서도 2대0의 패배를 당할 정도로 경기력 자체가 조금 미흡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던 만큼 지금 부상자가 많은 가운데에서 이 덴마크 일정 상당히 또 만만치가 않은 내용들이 조금 될 수 있다는 점들은 조금 고려 대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7 멤버 10명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또 네레스, 루카쿠, 폴라티노, 거기다 또 데브라이너, 앙기사, 엘마스, 길모어까지도 지금 부상이다 보니 과히 내용적으로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런 내용들을 조금 품고 있다는 점이고 코펜하겐 입장에서 지금 딱 24위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코펜하겐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또 승점 확보가 반드시 또 들어가야 되는 경기라는 점들을 조금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일정이 약간 조금 바르셀로나 원정이거든요. 바셀 원정을 또 앞두고 있는 이제 또 코펜하겐이다 보니까 오늘 경기는 반드시 또 어떻게 보면 또 승점 확보 간절하게 조금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는 점. 지금 나폴리 최근에 또 챔스 원정에서는 상당히 또 심각하게 조금 부진하다. 최근 5경기 동안 1승 4패입니다.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부르짖을 내용들 조금 보여주고 있다면은 여기는 코펜하겐 프렌으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코펜하겐도 코르넬리우스의 또 한 방이 또 있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나폴리의 원정 부진은 실제 역배당이나 프렌사이드의 접근 포인트를 조금 더 좋게 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다득점은 안 날 것 같아요. 다득점의 페이스는 좀 안 날 것 같기 때문에 2.5언더나 이렇게 역배당 프렌 또 언더사이드 이렇게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오늘 경기도 충분히 또 카바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약간 챔스 일정이 많지는 않아요. 조금 이제 워낙 또 뭐 배당이 또 빠지고 있는 부분들을 또 메리트 있게 너무 이렇게 조금 물고 가셨다가는 한번 또 통수를 맞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또 언어바의 패턴들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경기들도 좀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조금 착안을 하셔서 접근을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오늘 경기
또 나름의 또 좋은 경기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물고 주간부터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시면은 좋은 리드감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경기 한번 또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더 좋은 적중 조금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다!